네, 뉴욕과 국내 흐름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투자 인사이트도 마련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한 주간 좀 날개 없는 추락을 겪은 만큼 걱정이 많이 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래도 좀 반발 매수 덕분에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오히려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나타냈었던 상황, 정말 우리가 목요일 날 아침에 방송할 때만 해도 정말 끔찍했었던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제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뉴욕 증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했을 때만 하더라도 끔찍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보합 정도에 끝났다가 그러니까 이제 왔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 모양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다시 연출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그 납폭과대주 중심의 반발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또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고 저가에 매수하려고 하는 힘들이 있다라는 것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섹터만 올랐다라고 본다라면 여전히 투심이 불안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이제 이것이 뭐 우리가 바닥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보다는 아직까지 밸류가 비싸다라는 논쟁들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뉴욕 증시의 상황이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거냐 반등의 시작이냐라고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밸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가 비싸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여기서 오르냐 빠지느냐를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이 빅스텝을 받느냐 안 가, 이거는 이제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주시장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빅스텝은 어찌됐든 자이언트 스텝이 됐든 빅스텝이 됐든 스몰 스텝이 됐든 미국 내년 상반기까지 3%라는 목표 금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가냐 천천히 가느냐 중간에 뛰다 쉬느냐라는 정도이지 가는 건 정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내 주식에 과연 밸류가 어떻게 적정하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지금 만약에 6월 달에 빅스텝이냐 7월 달에 빅스텝이냐 이거는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지 투자자들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뉴욕 증시를 둘러싼 밸류 논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거래일에는 그래도 전업종이 모두 올라줘서 그나마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급박하게 여러분들이 밸류를 따질 게 아니라 약간 좀 느긋함은 좀 얻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섹터 좀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카지노 섹터를 한번 좀 보죠. 라이베거스 샌즈라고 여러분들 마카오 가보신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카오를 가면 한국 사람들 가는 대표적인 그 베네치아라는 호텔이 있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베네치아를 들어갔다가 베네치아 나오는 거 마카오는 이렇게 그 외길 통행이 많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는 길로 돌아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호텔들과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는 쪽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그냥 관광객들이 대부분인데 본격적으로 카지노 하려고 하는 거액자산가들은 그 뒤편에 있는 정말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호텔들에 사시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라이베거스 샌즈라고 이제 그 미국의 본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마카오에다가 이제 굉장히 큰 투자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쪽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중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거액자산가들을 이제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가동이 잘 안 됐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마카오라는 게 어떤 지역적인 특성, 지금 이제 물론 중국이 하이난에다가 이런 것들을 개설해가지고 근접 지역이죠. 이것을 하려고 하고 여기에도 또 투자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상하이 봉쇄가 이제 풀린다. 결국 중국도 더 이상의 어떤 봉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를 셧다운 시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번에 추가 금리 인하도 또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봉쇄를 풀면 단계적으로 모든 것을 풀게 되고 또 활동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지금 억눌렸던 소비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상당히 관심을 좀 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 이 국내 카지노 관련주는 작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국내 카지노 중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카지노 종목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 외국인 전용이 있고 내국인 전용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교차가 안 되도록 막아놓은 상황인데 외국인 카지노라고 보여지는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놀라운 것은 어제 이제 시내에 잠깐 나갔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외국 관광객인 듯한 분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많아졌나요? 그러니까 전혀 없었다가 네. 많아졌다는 표현은 좀 너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한두 분씩 외국인이 있네, 네. 뭐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그분들이 지도 놓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결국 네. 우리나라도 외국인 뭐 친인척 방문을 통해서라든지 어쨌든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근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국인 카지노를 이해하는 걸 잠깐 하시면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 해외 나가시면 뭐 LA나 뭐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마카오 가서 베팅하실 때 네. 보통 한 돈 10만 원 정도 베팅하고 그렇죠. 나오지 처음에는 그렇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은 없어요. 많이 근데 없죠. 카지노에서는 우리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정말 우리가 지금 뭐 가끔 뭐 신문에 보면 연예인들이 가서 뭐 몇십억을 날렸다더라, 그러니까요. 몇백을 날렸다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가서 카지노를 도와주는 거지.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이고 바람몰이 차원이다라기 때문에 그런 VIP들이 들어와야 외국인 카지노가 되고요. 네. 자, 지난 주말에 강원랜드가 급등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에 있어서 지금 이제 영업 시간을 제한해 놨거든요. 원래 과거에는 24시간 풀가동했었던 네. 강원랜드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12시간밖에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강원랜드 더군다나 억눌렸던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영업 시간이 증가하면 그만큼 테이블당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의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금요일 날 너무 급등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카지노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카지노를 막아놓으니까 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이건 100% 제 뇌피셜입니다.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더군다나 지금 코인 시장에 이렇게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주식 시장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소위 물려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 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옛날만큼 돌아가겠느냐. 물론 이제 카지노 활동과 주식 활동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완벽하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양봉 멋있게 솟았어요. 저 차트만 놓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만 펀드멘탈 관점에서 본다라면 조금 보수적인 것을 같이 겸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억눌렸던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섹터 리오프닝 안에서 카지노 꼽아주셨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볼까요? 우리가 이제 밈 주식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스탑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 반등 게임스탑 차트를 보면 일단 바닥을 찍고 이틀 동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 그렇게 상승세가 강하진 않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주봉인 것 같은데요. 저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최근에 급락을 했죠. 네.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금 빨간 그 봉이 생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밈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시장에 인기를 끌었었던 주식인데 네. 우리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었던 주식이 저기 주봉인데 한때 굉장히 그러니까 인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네. 근데 떨어질 때도 저 휴유증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첫인상이 좋으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호감을 갖고 많은 점수를 주죠. 훅 올라가죠. 훅 올라가죠. 그것은 이게 진짜 훅 올라갑니다. 네. 근데 그게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때 그 실망감이라는 게 이게 그 어떤 뭐 객관적인 실망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 기분이 처음엔 기분이 좋았다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 실망감을 다시 되돌리려면 처음에 그 좀 인상이 안 좋았었던 사람이 인상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어렵죠. 두 배로. 두 배로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적절하면 저 주식 같은 경우 올라가려면 지금 저 앞서 거래량에 쌓인 부분들을 다 먹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 빠졌었던 주식이 올라가는 것보다 2배 이상은 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밈 주식의 반등은 일시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님 주식의 반등을 기술적인 좀 반등 구간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내 이런 게임주들도 참 부침이 많았습니다. 게임주와 같은 성장주에 좀 불리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내 대형사들은 NC를 제외하고는 좀 실적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시장에 소외당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그래도 그 업종에 한 업종에 속했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 표현이 적절한데 이거는 올라가는 녀석은 굉장히 잘 올라가고 네. 떨어지는 녀석은 10%가 넘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게임 엔터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NC소프트를 뽑아온 이유는 그나마 이제 올랐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NC소프트가 시장의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 작년 가을에 메타버스 NFT로 동반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갔죠. 지금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죠. 과연 수익 모델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일부 또 NFT에 대해서는 사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NFT 자체가 사기가 아니라 네. NFT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NFT 미술 사기를 당해서 지금 법정 소송이 들어간 기업이 있습니다. 상패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기대감 꺾였다. 그러고 난다라면 결국 눈에 띄는 건 뭐죠? 우리가 눈이 높고 나면, 그러니까 증시 격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눈이 높고 나면 쓰레기가 보인다라는 증시 격언인데 눈이 높고 나면? 눈이 높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눈이 쌓였을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답고 네. 평안하게 보이고 정말 멋지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죠. 메타버스 NFT가 있을 때는 그것만 붙이면 과거 닷컴 버블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보였죠. 근데 NFT 메타버스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저건 보석이고 저건 보석이 아니었다라는 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게임 엔터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적. 결국 미래 게임에 대한 지금 이제 많이 빠졌던 한 특정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나왔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10% 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신작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시장이 아직까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또 꼼꼼한 섹터별 전략과 종목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